어제 뭐 보셨어요? 제가 TVN 유키즈 온 더 블럭을 시작한 이래 쭉 본방사수 해왔는데요. 얼마 전부터 중간에 채널을 돌리고 있어요. 9시에 시작하는 ENA 채널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첫화 시청률이 0.9, 그리고 지난 8화 시청률이 무려 13%. 놀라운 성장세에 쭉쭉 치솟고 있어요. ENA 채널 생소하실 텐데요. 신생 채널의 약진은 아니고요. 스카이TV가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이건 판타지다. 오히려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영우가 자폐 장애 진단을 받은 날 아버지는 영우가 형법책을 통으로 외웠다는 걸 알게 되죠. 그때가 5살이었어요. 말 못하는 5살 아이가 한글을 깨치고 줄줄 외우기까지 한 거예요. 우영우는 영화 속 슈퍼 히어로 같은 존재입니다. 8화의 아빠와 입씨름을 하던 중에 소독동 사건의 해결점을 찾아내는 장면 보세요. 따라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이해를 도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장애의 정도가 다르다는 걸 드라마 안에서 보여줬잖아요. 어떤 분이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라고 하더라고요. 우병우 아니고 우영우예요. 이렇게 고쳐주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제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뒤에 분들이 계속 우병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PPL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여느 드라마였다면 최수연 변호사가 영우야 너도 이제 이런 거 발라야 해. 한번 발라봐 하면서 그 왜 멀티밤 있잖아요. 가엑스 이걸 건넸겠죠. 그걸 보고 또야 하고 시청자들이 질색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바다 대표 한선영이 영우 아버지를 찾아오면서 관절에 좋다는 호간 X를 들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선배 이제 이런 거 먹어야 할 나이야 하면서 영우가 김밥만 먹으니까 김밥 PPL로 도배를 했을 수도 있고요. 방송 전에 보니까 박은빈 씨의 홍삼정 광고 그리고 또 세럼이죠. 화장품 광고가 붙던데 드라마를 보면 그 흔한 홍삼 스틱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A스토리가 제작에 참여했더라고요. 지난 그 드라마 지리산 당시에 물색 없는 PPL로 도배를 해서 혹평을 받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A스토리 제작임에도 PPL이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간에 PPL 없으면 드라마 못 만든다고 다들 징징거렸잖아요. 그런데 뭐 보니까 PPL 없이도 잘 만드네요.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배경이 로펌인데 이경영 씨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뭐 법정 드라마 장르물 5에 3 정도는 이경영 씨가 꼭 나오지 않나요? 제가 이경영 씨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한둘이 아닌데 이 드라마에서 빼다가 저 드라마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이 복불복 캐릭터 연기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멀티밤 가X PPL만큼이나 지겨워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은 양 늘 비슷한 톤으로 연기하는 배우가 있는가 하면 매 작품마다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는 배우가 있죠. 박은빈 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2016년 JTBC 청춘시대의 송지연 역으로 주목받으면서 비로소 주연급으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스토브리그의 이세영,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최송아, 연모의 이휘, 이번 우영우까지 다 색이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제가 지난해 텔레비평에서 KBS 연예대상을 다뤘을 때 제 마음속 대상은 박은빈 씨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박은빈 씨가 제 짐작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이더라고요. 얼마만큼 성장할지 가늠이 아니 됩니다. 첫화 정명석 변호사의 그 말 한마디에 이 드라마를 쭉 봐야겠다 마음먹은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 드라마 뭔가 다르네 느낌이 딱 왔잖아요. 한선영 대표가 상의 없이 배정한 우영우 때문에 심기가 편치 않았던 파트너 변호사 정명석은 우영우가 남다른 시선으로 해법을 찾아내자 바로 인정합니다. 아 잘했네 잘했어요. 숨겨진 쟁점을 잘 찾았어요. 이런 건 내가 먼저 봤어야 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즉시 칭찬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붙여줄 테니 피해자를 만나고 오라며 외부에서 피해자를 만나는 건 보통 변호사들도 어려워요 라고 했다가 또 바로 우영우를 불러세워 사과합니다. 보통 변호사라는 말은 실례인 것 같다고. 영우는 괜찮습니다. 저는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요 라고 쿨하게 답하죠. 근데 우영우 보통 변호사 아니죠. 법정에 처음 섰을 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지면, 무게로 달아보면 이건 뭐 0.1%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정명석의 즉각적인 사과,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특히 신입에게 그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상사, 어른인 거예요. 5화 ATM 회사 사건 때 그 의뢰인이 오디집을 돌리면서 이 군대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왜 남자들이 친해지기 위해서 군대 얘기 꺼내곤 하잖아요. 정명석과 권민우가 맞장구 치면서 거들고 있을 때 이준호가 들어오고, 의뢰인이 이준호에게 해병대 출신인 것 같다고 하자 이준호가 살짝 이거 뭐야 하는 느낌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정색하면서 군대 이야기가 마무리됐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정명석이 우영우를 소외시켰다고, 이준호 하는 거 봐라, 이준호만 못한 인간성이라고 정명석에게 실망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여자 뭐 군대 이렇게 편을 가릴 것 없이 흔히들 하는 실수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만 둔 엄마 앞에서 딸 가진 엄마들끼리 딸이 꼭 필요하다고 이 딸 자랑을 늘어놓는 거, 또는 이 골프 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주야장천 자기네들끼리 골프 얘기하는 거, 또 이 동문이 아닌 사람 앞에서 자기 출신 학교 얘기들을 막 하는 거, 이런 거 다 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언젠가 누군가를 소외시킨 적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정말 많습니다. 뭐 손자 얘기, 반려견 얘기 이런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죠. 7화에 정명석이 소독동을 둘러보고 감동해서 이 수임을 맞는 그런 상황이 동화 같다는 분도 계시던데, 이장님 별명이 소독동 이건이잖아요. 돈 많이 주겠다는데 맞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명석 변호사 역의 강기영 씨, 이분 이번에 인생 캐릭터를 만났죠. 제가 강기영 씨를 드라마에서 처음 본 게 2015년작 오나의 귀신님이었어요. 강기영 씨 그 이후에 그 뚜렷한 대표작을 꼽으라면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MBC 내뒤의 테리우스 정도, SBS 예능 미추리에 출연했어서 개그맨인 줄 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이 드라마의 중심을 딱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참 좋았던 장면 하나, 이준호의 지인이 우영우하고 같이 가는 걸 보고 이준호가 장애인 봉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준호가 나중에 그 지인의 언행을 사과하는 문자를 우영우에게 보냅니다. 실수였다고 썼다가 잘못으로 고쳐 쓰는 부분, 이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저를 각성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실수 아니고 그건 잘못이죠. 이 드라마 참 인생 공부가 됩니다. 이준호 역의 강태호 씨가 2020년작 JTBC 런온에서 연기가 확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최수연과 우영우, 또 동그라미와 우영우의 케미도 끝내줍니다. 최수연에게 너는 햇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영우, 또 동그라미에게 너 친구 없으니 내가 친구해 줄게 하며 먼저 다가가는 우영우. 진심 어린 칭찬은 정말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 맞습니다. 우영우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영우가 법정에서 자기 편을 위해서 연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자폐장애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인이 없어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냥 싹수 없는 정도로만 알았던 권민우가 아주 찌질한 악역이더라고요. 공정을 앞세우며 부정취업을 고변하는 권민우. 진짜 한선영 대표의 낙하산이라면 오히려 친해지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요? 4화 우영우의 내레이션 기억나시죠? 학교에서 찐따로 불렸던 우영우를 상대로 한 장난도 유행했는데 미안 놀이였습니다. 이 말 참 가슴 아팠는데요. 5화 ATM 사건 때 일부러 자료 공유를 하지 않은 권민우가 내가 말 안 했어요? 미안해요. 깜빡했네 합니다. 권민우는 바로 미안 놀이 하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자기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보다 뛰어나니까 배가 아파서. 그래서 발 걸어 넘어뜨리고 그리고 식판 뒤집고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드라마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굳이 출생의 비밀을 왜 넣었을까? 좀 유감스러운데요. 그래도 뭐 질질 끌지 않고 속전속결 8화에 속시원이 다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나왔노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약진과는 달리 지상파 드라마 돌아가는 모양새는 어째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훌륭한 드라마를 감떨어진 SBS 드라마국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SBS에서 대박이 난 스토브리그, 이 드라마는 MBC가 거절을 했다고 해요. 이신화 작가가 스토브리그의 시놉시스로 2016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탔는데 3년 동안 내내 미뤄지다가 결국 SBS에서 빛을 본 거예요. 그런가 하면 KBS 동백꽃필 무렵의 임상춘 작가도 MBC 공모전 최종 심의에서 PD의 눈에 띄어서 추석 특집극 내 인생의 혹을 썼었는데요. 이 작품의 PD가 옷소매 붉은 끝동의 정지인 PD라고 해요. PD가 발굴한 작가를 방송사가 놓친 거예요. 감이 매우 뛰어난 우리의 정명석 변호사, 법정에서 보면 동료했다가 다독였다가 하면서 팀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너그럽고 유연해서 패하더라도 아랫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 지장, 지혜로운 장수, 그리고 현명한 리더입니다. 보급형 정명석을 찍어내기라도 해서 각 방송사 드라마국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들 삽질 더 이상 하지 않게.